그렇게 수술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결국에 이제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을 때까지 그 과정이 아이가 네. 사실 수술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마음을 이제 바꾸는 그 과정이 어땠는지. 저희 아이가 이제 되게 그 수술에 대한 무서워하는 게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뭐 저도 당연한 사실은 거예요. 예. 당연한 거잖아요. 작년에 이제 저희 아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어느 날은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이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길래 그래 하고 이제 마침 또 후배가 저희 아이보다도 네네. 어린 동생이 "형 차라리 수술하는 건 어때?"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야. 되려 형 나 같으면 수술하고 재미있게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마음의 준비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크론이 그 수술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관리를 해줘야 되는 병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나 저희 아이나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치료를 걸러본 적이 없고 약을 건너뛰었다던가 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못 갔다던가는 없거든요. 네.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언제 저는 어쨌든 아이의 삶의 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되게 놀라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없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아이하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조금 해결을 하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 아이도 사실은 그때 되게 놀랐고 이제 여름 방학쯤을 사실 좀 생각해 보고 여름 방학쯤을 말씀하셨었어요, 사실은. 본인도 알겠다고 이제 저도 이제 듣고 있었는데 교과 선생님만 일단 외래로 와서 한번 어떤 수술 방법을 쓰는지 이런 걸 아이가 한번 들어보라고 상담 받아보라고 하고 교수님 가셨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 나 여기 있을 때 교수님 만나보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바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원래는 상담만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그러면 그냥 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엄마는 너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일단" 이제 일단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외과 선생님한테 저희 아이 이제 협진 의뢰가 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했는데 교수님이 또 마침 스케줄이 돼가지고 사실은 뭐 일주일이나 뭐 내일 모레나 이렇게 있었는데 내일 모레 하자니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하겠다고 사실은 그랬었어요, 시작은. 그랬는데 아이가 그냥 좀 생각하더니 "아니 엄마, 그냥 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자!" 이래가지고 했죠. 수술도 긴급하게 응급하게 수술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알고 계획하에 수술을 하면 좀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아이가 이렇게 결심하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렸을 텐데 딱 그 결심한 시점이랑 또 사실은 수술 잡기가 쉽지 않은 건데 딱 그렇죠. 어떻게 맞아요. 그때 교수님이 네. 그 수술할 수 있어서 네네네. 진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술 끝나고는 그럼 어떠셨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아이가 이제 워낙 이제 수술을 했었으니까 되게 시기를 조절 뭐 죽부터 시작해 갖고 선생님 하잖아요. 한 그거 조심하는 시간 지나고 그러고 나는데 본인이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엄마, 달라." 이러더라고요. 몸이 다르다는 걸 자기가 확실히 느끼더라고요. "뭐가 다르니?" 제가 이제 물었더니 "엄마, 나는 그냥 여기가 항상 맨날 뭐 답답한 건 아니었대요. 근데 항상 갑갑했던 것 같아. 나는 다 이런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저희 아이가. 그걸 또 해결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네네. 다들 이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네. 네네네네. '아니었구나.' 이걸 이제 네. 왜냐하면 느꼈군요. 저도 아이가 항상 가스 찬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밖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스 배출이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 받아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또 앉아 있으면 또 왜 보통 사람들도 가스가 많이 차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리고 저희 아이가 딱 가스가 이제 하루는 왼쪽에만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만. 상식적으로 저는 이제 가스 차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 정도까지 그렇게 느껴지나 할 정도로. 그래 갖고 이제 그 가스 찬다는 게 항상 그걸 호소했기 때문에 힘들긴 한데 그 아이가 힘든다는 생각을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랬는데 병원에 있을 시기여 가지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왼쪽에만 가스가 가득 차 있다고. 아이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다. 다 커서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는 거지 사실 어릴 때는 이 아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이?' 막 이런 생각도 사실 해 맞아요. 봤었어요. 그다음에 또
했는데 달라. 확실히 달라. 이렇게 이 말을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가 병변이 위쪽 병변은 아니었어요. 네. 병변이 아래쪽에 있어도 잘 네. 통과를 못하니까 그 위로 네. 쭉 가스가 차거나 음식물이 네네네. 차거나 하면서 네. 명치 쪽 네. 이런 데를 네. 아파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네.